완주군이 군 의원의 아들을 뽑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에서 운전면허 소지를 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서 접수 당시 이 아들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친환경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적지 않은데 단속은 허술합니다. 사립학교 비리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뺑소니 차에 치여 발이 부러진 80대 할머니가 병원도 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자의 아침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팔순의 할머니가 한적한 시골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할머니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부엌이었습니다. 네, 손자 아침밥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개가 잔뜩 낀 새벽, 한적한 시골 도로를 건너던 한 할머니가 달리는 차에 치이고 맙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수습 없이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80살 문모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지난 3일 새벽 5시 50분쯤. 할머니는 이곳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무릎과 발가락이 부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아침밥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 손주 밥 해줘야 된다고 머리가 이렇게 난 상태에서 기어온 거예요. 이끌고 다니는 걸 의지하고. 한참이 지나 밀려오는 통증을 참지 못한 할머니는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곧장 의심되는 차량을 추렸습니다. 29대를 용의 차량으로 선정을 한 후에 일일이 전수 확인을 하면서 충격 흔적이 있는지. 탐문 끝에 사고 당일 부품을 교체한 차량을 골라낸 경찰은 62살 최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최 씨 차량의 블랙박스엔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사고가 난지 몰랐고 사이드 미러는 파손된 걸 발견해 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최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보수공사 때문에 정체돼 있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가 싶더니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 2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타고 있는데. 이 차량에 처음 받친 차량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앞 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요. 이 차량이 무슨 이유에선지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6살 김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전주나들목 인근에서는 도로보수공사가 진행돼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 차가 그냥 브레이크 남박 받았다고 몰았어요. 브레이크 남박 그냥 받았다고. 충격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갓길 쪽으로. 이 차는 여기 지금 올라타잖아. 이쪽으로 올라타가지고 뒤집어지면서 여기 긋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앞에 찍은 게 여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완주의 한 군 의원 아들이 완주군 환경미화원으로 뽑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의혹의 실마리를 풀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류 접수 당시 군 의원의 아들이 면허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때문에 자격 요건을 무리하게 바꿔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2일 완주군 환경미화원 채용 담당 과장과 팀장은 군수 결재까지 받은 내부 계획과 다르게 채용 공고를 냅니다. 자격 요건에서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를 뺀 겁니다.
덕분에 운전면허증을 내지 않은 완주한 군의원의 아들은 무사히 서류 전형을 통과한 뒤 면접에서 1등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뺐어요. 뭘 잘못해갖고. 그 전에 있었던 문서를 갖다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참 착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해당 군의원의 아들은 공교롭게도 원서 접수 하루 전날인 2015년 1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채용 공고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자격 요건을 바꾼 건 해당 군의원의 아들을 반드시 뽑기 위해서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담당 팀장은 취재진이 다시 방문하자 자리를 피했고 자신의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군의원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해당 군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으로 친환경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친환경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인터넷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부여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마크입니다. 35살 A씨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수십 종에 인증 마크를 붙여 인터넷에서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제품 일련 번호를 넣는 방법으로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이나 가짜 유기농 식품을 팔아왔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2달 동안 전북에서 친환경 인증 불법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8건입니다. 이 가운데 17곳은 모두 인터넷 업체입니다. 인터넷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감독기관은 인터넷 업체들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만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시행해서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한 이렇게 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구매에 맞춰 인터넷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안엔 비비교원들에 대한 사학의 솜방망이 징계를 교육감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사학 운영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학생을 성추행한 사립학교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립학교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였다면 성추행 교사는 파면이나 해임이 징계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 권한은 학교 법인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만 할 뿐 징계 수위가 낮춰져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징계는 항상 논란이 되었던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도의회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성적 조작,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와 관련된 사학의 징계가 교육청의 요구보다 약할 경우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학에 대한 사업의 보조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징계 수위보다 낮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에는 교육감은 다시 징계를 재요구하고 그래도 그 징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조례에서는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학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사립학교들의 강한 반발과 법적 대응도 예상됩니다. 교육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종교적인 이유로 기간제 교사 합격자를 불합격시킨 익산의 한 사학법인 이사장의 승인 취소를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익산의 A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 이사장이 지난 1월 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들의 면접을 본 뒤 합격자 1명을 뒤바꾼 것으로 감사 결과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B 이사장은 비공식 면접에서 성경시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본 뒤 뒤늦게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부터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면접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도내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꼭 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익산역에서는 이리역 폭발 사고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7년 11월 11일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이리역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59명이 생명을 잃었고 이리시 전체 가구의 70%가 파손되는 기록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익산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본의 탐욕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이렇게 가치가 되는 그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리역 폭발 사고를 소재로 소설 삼남극장을 낸 작가 김호경은 다양한 문화적 모티브로 후대가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그 대중적인 요소로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리역 사고도 지역의 역사 발전과 도시문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사고가 조금 더 시민 중심적으로 좀 새롭게 조명되고 그리고 이 도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식의 어떤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국회 조배수 의원은 그동안 이리역 사고가 과거의 일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새로운 미래와 안전을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40년이나 된 만큼 그것을 딛고 이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자. 이번 토론회는 안산의 시민단체도 참석해 세월호 사고 이후 공동체 회복의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개발 이익 환수와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에 대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전주시는 환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부부 공무원 60여 명이 5년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수당으로 8,600만 원을 중복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중복 지급이 의심되는 교직원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66명의 부부 공무원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8,6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단 직원 등의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부양가족 신고서에 배우자가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적발이 어렵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져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에 그치겠지만 금요일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